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톱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스 14포인트 2478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탁은 840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네요. 오늘 보면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코탁은 양매도 들어왔고요. 진짜 수급은 개인과 반대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반대로 가요. 개인이 살면 외국인 기관들이 팔고, 개인이 산다 그러면 팔고, 개인들이 판다 사고, 이렇게 이제 수급 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는 개인들 따라가지 말고 외국인 기관 따라가자.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개인들만 싸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 미국은 막 신고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많이 못 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물량이 조금 영향이 있었어요. 근데 신용 물량도 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업종이 오늘 가장 많이 움직였는지를 우리 체크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 많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어제 말씀드렸었어요. 술안매 돌 거다고, 그 다음에 종근당 강하게 움직였고,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술안매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CJ 반등 들어왔고요. LG디플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또 많이 움직였어요. LG디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었어요. OLED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LG디플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트 반등이 들어왔고요. NC소프트도 오늘 반등이 들어왔어요. 저점 라인에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많이 빠졌던 거예요. 과대 낙폭주가 오늘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가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건 키맞추기라는 거예요. 호텔신라, 그 다음에 엔터주,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뭐 이런 것도 많이 소외됐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학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거 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순환매가 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 시장에 순환매 도는구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던 그 종목이 반등이 들어오더라.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돼요. 이게 순환매라 그래요.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네. 그 다음에 시장이 빠졌더니 강하게 움직이다 빠지더니 못한 애가 움직인다. 그동안 소외됐던 게 움직인다. 이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게 순환매 장세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추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기술적 반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우리가 매수매도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순환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들하고 보였죠? 이게 순서가 있죠. 우리가 많이 배웠죠. 투톱 전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것도 볼게요. 자, 개인들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그 다음 에코프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들어와요. 바닥에서 이제 잡는 거죠. 싸기 때문에 개인들 손절 물량 나오고, 이걸 우리가 봐야 돼.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그래서 단기 매매 할 수 있어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는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싼 2차 전지 많이 빠진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많이 움직였죠. 이게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이에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타겟을 잡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이 빠졌던 것들이 우리가 유리하다. 에코프로 BM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LG디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모레퍼시픽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기관이 많이 산 것들 한번 볼게요.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관하고 외국인 친해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 다음에 KB금융, 그 다음 포스코홀딩스, 그죠?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잖아요. 퓨처엠. 외국인 기관들은 이제 2차 전지에 단기 관점으로 투입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친구가 되자라고 했죠. 근데 봐봐요. 개인들이 다 팔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관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개인들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맞춰서 단기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이 빠졌던 거잖아요. 봐봐요. 삼성 SDI 반등, LG화학 반등, 포스코홀딩스 반등할 수 있고, 퓨처엠,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도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거죠. 크래프튼, 오리온, 뭐 이런 것들, LG디플, 이런 것들로 컨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개인이 많이 산 거는 절대 사지 말아야 돼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산 거 중에 가격이 싼 것도 우리가 들어가서 끌어올릴 때
반등 노릴 때 우리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게 밴드폭이라 그래요. 이걸 타겟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할 때는. 알겠죠? 이런 코타기의 변동성 테마주로 건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간이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매매한다. 그 대신에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 개인이 파는 것들. 개인이 산 거는 건들면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개인들로 뭐 샀나 볼게요. 자, 개인들은 HLB,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수페타시스, 기아, 셀트리온, 제주반도체, IAC, 그 다음에 뭐 보세요.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산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DX, 어보브 반도체. 테마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많이 샀어요. HLB. 따라 들어간 거죠. 단타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는 보지 마라. 개인들이 많이 산 거를 보지 말고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매해서 한 거를 보자라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종목이 정리가 됐네요? 아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 개인들이 많이 판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구나. 그다음 외국인 기관 많이 산 것들 중에서 오늘은 2차전지가 그래도 가격에 메리트가 있구나. 외국인들 많이 산 게 에코프로 PM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한 번 더 침투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 종목의 시장이 변화된 모습을 얼른 잡아야 돼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단기 반등을 노린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NC소프트 반등 들어왔죠. 근데 크래프튼 이런 것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 있잖아요. 뭐 금호석유, 그죠. 그 다음에 대한유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이것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이때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이 당분간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대 낙폭 쪽으로 키맞추기가 일어났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2차전지의 메리트의 가격이 왔다. 단기 반등을 노리는 투자 공간을 이용한 수익 챙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순환매가 많이 빠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야 떨어져요.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종목을 잘 선택해야지 지수는 지금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떨어졌냐, 삼성전자 잡고 있냐, SK하이닉스 잡고 있냐, 요거만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드릴게요. 뭐 시장은 뭐 우호적이에요. 우리한테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뭐 곳곳에 한 번씩은 나올 수 있겠지만요. 강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위축이 있을 수 있는 1월달이기 때문에 뭐 2월달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사서 늘려서 또 반등이 들어온다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 짧게 치는 전략이 훨씬 낫고요. 그 치는 전략은 내일 또 수요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잘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잘 보시면 조금이나마 수익 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현실 매매 시장 추종자라고 그랬죠. 저는 시장 추종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 어떻게 돼요?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전 모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돈이 움직이는지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분석하는 게 나하고 맞다라고 하면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에너지 드릴게요. 결계골 팍팍! 감사합니다.